여러분, 혹시 예술가들의 불꽃 튀는 우정 이야기에 관심 있으신가요? 오늘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두 거장, 피아노의 시인 프레데리크 쇼팽과 색채의 마법사, 외젠 들라크루아의 특별한 우정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두 천재가 어떻게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들의 예술적 교류와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처럼 이들의 이야기는 예술과 우정,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가 한데에 어우러진 아주 매력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쇼팽과 들라크루아의 진한 우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쇼팽과 들라크루아는 단순히 같은 시대에 살았던 예술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예술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던 영혼의 친구였죠. 들라크루아는 쇼팽의 음악에서 그림을 보았고, 쇼팽은 들라크루아의 그림에서 음악을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의 예술 세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9세기 파리 예술의 중심지에서 두 거장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낭만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음악과 회화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각자의 예술 세계를 구축했지만 그 뿌리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먼저 들라크루아의 예술 세계를 살짝 들여다볼까요? 외젠 들라크루아는 낭만주의 회화의 선구자이자 거장으로 불립니다. 그는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구도, 그리고 감성적인 표현으로 당시 아카데미즘의 고루한 형식주의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의 그림에는 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죠. 종교, 신화, 문학, 역사, 풍속, 인물, 풍경, 정물 등 다루지 않은 주제가 없을 정도로 그의 예술적 스펙트럼은 정말 넓었습니다. 마치 쇼팽이 피아노라는 한 악기로 무한한 감정을 표현했듯이 들라크루아는 붓과 물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어요. 특히 그의 작품에서는 고통과 절망, 환희와 열정 같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표출되곤 했는데, 이런 점이 쇼팽의 음악과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나 발라드를 들으면 느껴지는 격정적인 슬픔이나 환희가 들라크루아의 붓질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죠. 어딘가 모르게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공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쇼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아는 쇼팽은 폴란드 출신의 천재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그의 음악은 섬세하고 서정적이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비극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폴란드의 민족혼을 담은 마주르카와 폴로네즈부터 밤의 서정성을 담은 녹턴, 화려하면서도 깊이 있는 발라드와 스케르초 등 피아노 음악의 거의 모든 장르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쇼팽의 연주는 당시 파리 사교계의 밤을 수놓는 가장 인기 있는 오락거리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는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과 이해가 필요했어요. 들라크루아는 이런 쇼팽의 섬세한 면모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친구였습니다. 이 두 위대한 예술가의 만남은 1830년대 중반 파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파리는 유럽 문화예술의 심장부였고 수많은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모여 열띤 교류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살롱 문화가 발달했던 시대였던 만큼 이들은 주로 사교 모임이나 예술가들의 아틀리에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12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을 바탕으로 이들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쇼팽의 연주를 들으며 감동했고, 쇼팽은 들라크루아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예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 서로의 작품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들의 우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조르주 상드입니다. 조르주 상드는 당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았던 여류 작가였죠. 그녀는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던 진취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음악가 리스트가 병약한 쇼팽을 위로하기 위해 상드를 소개하면서 이 세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드는 쇼팽에게 매료되었고 그들의 연애는 당시 파리 사교계의 큰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들라크루아는 조르주 상드와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드 역시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들라크루아와는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는 친구 사이였죠. 이렇게 쇼팽, 상드,
들라크루아 세 사람은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 그룹을 형성하며 예술적으로 깊은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상대의 마요르카 저택에서 쇼팽이 작곡하고 들라크루아가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는 상상만 해도 정말 멋진 그림이 그려집니다. 특히 들라크루아가 그린 쇼팽의 초상화는 그들의 우정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1838년에 그려진 이 초상화는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단순한 인물화가 아닙니다. 들라크루아는 쇼팽의 내면 세계와 음악적 영혼을 캔버스에 담아내려 했습니다. 그림 속 쇼팽은 고뇌에 찬 듯한 표정으로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섬세함과 예민함, 그리고 천재적인 예술가의 고독이 느껴지죠. 원래는 쇼팽과 조르주 상들을 함께 그린 그림이었지만 나중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초상화는 들라크루아가 그린 예술가의 초상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히며 쇼팽의 음악적 영혼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들라크루아가 쇼팽의 음악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단순한 외모를 넘어 그 사람의 본질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들라크루아의 일기에도 쇼팽에 대한 언급이 종종 등장합니다. 1841년 어느 날 일기에는 쇼팽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는 환상적인 즉흥곡을 연주했고 그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면 마치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소리 같았다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기에는 쇼팽과 예술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눈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는 두 사람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 서로의 예술 세계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함께 했음을 보여줍니다. 들라크루아는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색채와 형태를 보았고 쇼팽은 들라크루아의 그림을 보며 새로운 선율과 리듬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의 예술을 통해 영감을 주고받으며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더욱 깊이 있고 풍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 아닐까요? 이들의 우정은 쇼팽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1849년 쇼팽이 병세 악화로 숨을 거두었을 때 들라크루아는 그의 마지막을 지켰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들라크루아가 느꼈을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쇼팽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여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비록 39세의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쇼팽은 들라크루아라는 든든한 예술적 동반자를 통해 삶과 예술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쇼팽과 들라크루아의 진한 우정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낭만주의 시대, 음악과 회화라는 서로 다른 장르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두 거장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특별했는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들라크루아가 그린 쇼팽의 초상화는 그들의 우정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이며 그들의 예술적 교류는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예술가와 대중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이들의 우정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 예술적 교감으로 쇼팽의 음악에서 들라크루아의 색을 보았고 들라크루아는 쇼팽의 음악에서 영감을 얻으며 서로의 예술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영감과 감동으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